김승호 회장은 자수성가한 미국 사업가입니다. 대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7번이나 사업에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 1,300여 개 도시락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스모크폭스라고 아시나요? 연간 3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개인 재산이 4천억 원을 넘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사장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사장을 해야 하는가? 사장이란 직업은 내 인생을 나에게 통째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라는 안전망을 얻자고 평생 남의 사업체 위에 살다가 집 한 채 겨우 얻고 60 넘어 약수터나 다니는 삶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이란 일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나 내향적인 사람,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 다소곳한 성품의 여자, 학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 이민자, 그 누구든 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것은 내 목줄을 풀고 내 마음대로 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에 140시간씩 365일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사장의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서 성공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성공하면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않을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때때로 명예까지도 얻습니다. 자산에서 얻은 자유가 내 인생을 나에게 선물해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나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장이 돼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 직원에 대한 기대가 줄어듭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처럼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처럼 일하는 사람은 이미 퇴사하여 나처럼 창업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조급함과 부지런함으로 절대 대체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이나 휴식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영입니다. 그래서 여행과 휴가를 정기적으로 즐깁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존중하고 리더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경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농경시대가 아닌 이상 현대 경험은 축적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선배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주는 연륜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많이 내면 자랑스럽습니다. 내 세금이 잘 써지길 바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세금을 사용하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자리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허풍스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집니다.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직원들의 대화에서 듣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직원들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집니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할 일.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해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습니다. 운동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됩니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으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고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놓고 나가도 좋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 하나, 연필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사업을 막 시작하면 대부분 사장들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가불관계 문제, 채무, 불량 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등입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제법 사업체가 돌아가면 그때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블라블라블라블라. 똑같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없어지는 것일까요?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사업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이 중에 몇 개는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하나씩 찾아서 돌려놔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칭찬으로, 조롱은 존경으로, 자유근무, 활기, 장기휴가, 정기휴가, 건강, 인간에 대한 존중, 진짜 친구, 신용, 휴식, 일에 대한 자긍심 등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야 합니다. 사장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스스로 걷는 것 자체가 보람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 풋내기 사장과 노련한 사장의 차이, 막 성공을 거둔 자와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차이, 10억 부자와 100억,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성공이라도 같은 성공이 아니며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됩니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멸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합니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닌 사업당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 일의 균형을 맞춥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를 합니다.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의 경직을 불러일으켜 양날을 가진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규칙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칙이 내 목을 조르는 날이 옵니다. 5번째,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합니다. 선배들은 좋은 배움의 대상이지만 과거의 성공이 언제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6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봅니다. 작은 성공을 보는 사람은 회사와 경쟁자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산업 전체를 보면서 행동합니다. 7번째,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습니다.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합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은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입니다.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긴 것이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모든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9번째,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의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합니다. 지금과 같이 산업의 경계가 파괴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한 생각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애플을 견제하고 구글의 눈치를 보는 시대입니다. 10번째,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언제든 왜곡됩니다. 기억은 언제든 사라집니다. 기억은 언제든 조작됩니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시킵니다. 11번째,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 등을 사 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을 사 모읍니다.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을 사 모읍니다. 12번째,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아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하수입니다. 많이 벌면 아끼는 것으로 부의 간격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13번째,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삽니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그보다 낮춰서 삽니다.